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 예정 위치의 변경을 놓고 속초 시민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자공원 사업 등으로 강릉 지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잇따라 추진돼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보호금을 지자체가 임의대로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던 양양군에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외출 분장병 유치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 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에서 속초 역사 위치 재검토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강릉역 지하로 연결되는 외곽 지역 지상에 철도 교각이 성벽처럼 길게 늘어섰습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영동선으로 연결하는 삼각선이 건설된 구간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속초 구간도 KTX 강릉선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시령 지하 구간을 빠져나와 교량과 터널을 통과해야 속초 역사 예정지에 도착합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소얏들 일대에서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과 교차합니다. 속초시는 미시령 터널에서 속초 역사까지 지하로 건설하거나 역사 위치를 북쪽으로 약간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속초 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 최적지예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한다는데 굳이 이걸 고성 쪽으로 가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속초 역사 위치를 변경하면 예정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존 도시가 이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더구나 조망도 안 좋고 반쪽이 돼가지고 절대 안 되죠. 속초시는 미래 발전과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까지 감안해 역사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릉시의 민자공원 사업 등으로 2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는 1,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 전달보다는 9%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아파트 매매는 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전달보다는 28% 감소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는 송정동을 중심으로 348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강릉시 민자공원 사업을 포함해 2024년까지 아파트 2만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지금 다 고점 찍었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를 우리가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저희 인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올림픽 이후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데다 아파트 분양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아파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할 때 통합심의 하던 것을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심의 등 각종 심의를 전문성 있게 개별 심의를 받아서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거로.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 조절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 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시가 주택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편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체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민자공원 사업 등으로 신축 물량마저 한꺼번에 쏟아지면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가운데엔 남의 집에 사는 세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안정 구호금이 지급되는데 지자체가 임의로 구호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비탈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불에 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민들은 살 곳을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에 탄 집들 중에는 임대로 살던 세입자들도 있었는데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타 이재민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이재민으로 인정해 성금 1,000만 원을 비롯해 주거비와 구호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구호비는 주택이 모두 타면 60일치, 반파와 소파는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구 지원 방안이 피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임의대로 세입자들에게는 30일치의 구호비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도에서 4, 57날 신청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신청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입자도 30일치, 사입자는 최대 30일치가 조달해서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만 주거지를 완전히 잃은 세입자가 200명을 넘고 이들에게 구호금은 덜 지급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한 달 전에 밝혀졌지만 고성군과 속초시는 뒤늦게 구호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도에서 그냥 해석을 좀 잘못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5월 8일자로 돈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당연히 다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발견이 된 거예요. 어이없는 지자체들의 행정으로 인해 이재민들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삼척항 안까지 진입한 뒤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에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방파제 암벽에 정박한 상태에서 주민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어선은 112 신고에 따라 해경이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자전거 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에 동해안 자전거 길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이 마무리돼 고성군 통일전망대부터 삼척 고포마을까지 242km의 자전거 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자전거 길엔 12곳의 국토종주 인증센터가 설치돼 있고 스탬프 할인이나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통해 종주 인증이 가능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을 펼친 강원FC 이광현 선수의 데뷔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전 골키퍼를 맡아 준우승에 기여한 이광현 선수는 올해 강원FC에 입단해 아직 데뷔 경기는 치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광현 선수는 오는 23일 춘천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선수 명단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선발 출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외출 군장병 유치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선 고안읍엔 오는 26일, 고성군엔 내년 1월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됩니다. 영화관이 없던 양양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이젠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 웰컴센터 3, 4층에 마련된 작은 영화관은 57석과 37석의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저렴한 시설로 저희 영화관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있겠고요. 최신의 영사시설과 음향시설로 품질 좋은 영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 기준으로 어른이 6,000원이고 군장병과 청소년 노인은 1,000원이 할인됩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 위해 강릉이나 속초로 나가야 했던 불편이 없어져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기동력이나 모든 면이 따라야 되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마침 이렇게 양양을 위해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외출 군장병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장병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속초나 강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됨으로써 폐광 지역인 정선 고안읍에는 오는 26일 좌석 113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고 체북단 고성군에도 내년 1월쯤 작은 영화관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낭패를 봤던 평창의 사과 재배 농가들이 올해는 방제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공급한 약재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화상병은 작년 6월 도내에서는 평창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발생지 반경 100m를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0헥타르의 사과밭이 사라진 평창군은 올해 3차례에 걸쳐 농가에 화상병 약재를 공급하고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번째 약재를 방제한 일부 농가에서 잎이 오그라들고 나무의 생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을 치고 나니까 이렇게 오그라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저게 뭐야 내가 이렇게 피봐도 볼거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온 나무가 다 이래지면 여기 죽어요 잎이. 해당 약재를 살포한 평창 지역 150여 개 사과 재배 농가 가운데 약 10%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군에서 공급한 약재를 믿고 사용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치면은 발병이 됐을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칠 수도 없고 군에서 나눠준 건데 우리가 더 이상 뭐. 평창군은 농가 의견에 따라 약재를 선정했고 해당 약재가 칼슘 성분이 많아 생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저거 많이 칩니다. 옥제제로. 근데 그 주산지 시군 과수 담당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거 쳐도 수대가 떨어진 거면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평창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생육 부진의 원인을 찾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사립학교 시절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태백 미래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강원도교육청과 태백시청에서 태백 미래학교 보조금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태백 미래학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숙식 경비 명목 등으로 23억 원가량이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선군이 9개 읍면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선 2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감자역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강릉시 왕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등 도내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오는 23일부터 29일 사이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발생 초기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전염 속도가 빠른 감자역병은 서늘한 온도와 상대 습도 80% 이상의 조건에서 발생하며 올해 대관령 지역은 작년과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강원지역 공동파업위원회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와 동해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는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강원지역 공동파업위원회는 비정규직 철폐와 내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실현,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하위원 장학생을 공모해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모 대상은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 지역이며 중학생은 1인당 180만 원, 고교생은 240만 원, 대학생은 360만 원씩 지급합니다.